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MRI까지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뼈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안 올라가는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학 박사 낑아입니다. 저는 석사 논문을 시니어 스포츠로 쓰면서 50대 이상 분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을 위한 재활운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시니어 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육수양념간을 하나로 담은 3-1 한식 조미식품 감미가를 개발하고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시는 고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첫째,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도 괜찮고 뼈도 멀쩡한데 계속 아프다는 경험. 둘째, 허리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도 아니고 척추도 괜찮다는데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험. 셋째, 어깨 검사를 했는데 회전근개도 문제없고 관절도 정상인데 팔이 안 올라가는 경험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답답한 상황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연골은 나이에 비해 양호한 편이고 뼈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드시면 다 이렇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환자분들은 속으로 정말 답답합니다. 뼈가 멀쩡하다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건지,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포기하고 참으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연구들을 보면 60대 이상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가 만성 통증을 겪고 있지만 그중 많은 경우가 영상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뼈와 관절은 괜찮은데 왜 통증이 계속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숨겨진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근육의 불균형입니다. 한쪽 근육은 너무 긴장되어 있고 반대쪽 근육은 약해져서 균형이 깨지는 것이죠. 둘째는 근막의 유착입니다. 근막이라는 게 근육을 감싸는 얇은 막인데 이게 서로 달라붙으면서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셋째는 잘못된 자세의 반복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계시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서 계시면 특정 부위에만 계속 부담이 가면서 통증이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원인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통증이 있으면 제일 먼저 뼈나 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으시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뼈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뼈와 관절이 괜찮다는 것과 통증이 없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체육학과 재활의학 분야의 연구들을 보면 우리 몸의 통증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뼈와 관절은 물론이고 근육과 힘줄, 인대, 그리고 근막이라는 조직에서도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검사는 주로 뼈와 관절, 그리고
큰 인대 손상을 보는 검사입니다. 근육이나 근막의 미세한 문제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집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집의 기둥과 대들보가 튼튼하다고 해서 집안의 벽지나 가구, 전기 배선이 다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뼈라는 기둥이 튼튼하다고 해서 그 주변의 근육과 근막, 힘줄이 다 건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스포츠 의학과 재활의학 분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연조직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연조직이라는 건 뼈를 제외한 근육, 힘줄, 인대, 근막 같은 부드러운 조직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연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영상 검사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환자는 분명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근육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근막의 수분 함량도 줄어들면서 이런 연조직 문제들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에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자세 습관이나 움직임 패턴이 더해지면 특정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결국 만성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국제통증연구학회의 자료들을 보면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의 약 60% 이상이 영상 검사에서는 뚜렷한 구조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뼈는 멀쩡한데 아프다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이런 통증을 만드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육의 불균형, 근막의 유착, 그리고 잘못된 자세의 반복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인 근육 불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불균형이 어떻게 통증을 만드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근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여러 근육들이 협력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펴려면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뒤쪽의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들, 그리고 엉덩이 근육까지 모두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 근육들이 적절한 힘과 길이의 균형을 유지할 때 무릎 관절은 정상적인 궤도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을 하시면 허벅지 앞쪽 근육은 계속 짧아진 상태로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근육이 굳어집니다. 반면에 허벅지 뒤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은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스포츠 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이렇게 근육의 길이와 힘이 불균형해지면 관절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문짝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열고 닫히면 문틀과 계속 부딪히면서 마모되는 것처럼 관절도 비정상적인 각도로 움직이면서 주변 조직들이 자극을 받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근육 불균형으로 인한 관절의 미세한 정렬 불량은 엑스레이나 MRI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뼈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환자는 분명히 통증을 느낍니다. 관절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서 움직이면서 주변의 인대, 힘줄, 관절낭 같은 연조직들이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많은 시니어분들을 관찰해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고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를 받으셔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근육의 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같은 패턴으로 관절이 움직이면서 통증이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 허리 통증을 겪는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가 MRI를 찍어도 디스크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배 근육, 특히 복부 심층 근육들이 약하고 허리 근육은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패턴을 보입니다. 배 근육은 우리 몸통을 앞에서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어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이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척추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배 근육을 제대로 쓰지 않게 되면 이 근육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배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통을 지탱하는 일을 허리 근육이 대신하게 됩니다. 허리 근육이 혼자서 몸통 전체를 떠받치려고 과도하게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허리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로 있으면서 뻐근하고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통증은 약이나 주사로는 일시적으로만 완화될 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근육의 불균형 자체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깨 통증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임 범위가 넓은 관절인데 그만큼 주변 근육들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깨를 들어 올리고 돌리는 데는 회전근개라는 4개의 작은 근육들과 삼각근, 승모근, 견갑골 주변 근육들까지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어깨를 앞으로 말고 고개를 숙인 자세로 오랜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슴 앞쪽 근육은 짧아지고 어깨 뒤쪽과 등 근육은 약해지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 관절이 정상적인 궤도로 움직이지 못하고 관절 안쪽의 연조직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원인인 근막 유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막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닭가슴살을 손질할 때 보이는 하얀 얇은 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이런 근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근막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전신을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해부학과 생체역학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근막은 단순히 근육을 감싸는 막이 아니라 힘을 전달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근막들이 매끄럽게 미끄러지면서 근육이 자유롭게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같은 자세로 오래 있거나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막의 성질이 변합니다. 근막 속의 콜라겐 섬유들이 엉키고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서 근막들이 서로 달라붙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근막 유착이라고 하는데 마치 오래된 테이프가 서로 엉겨붙는 것처럼 근막들이 제대로 미끄러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막 유착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근육이 수축하려고 해도 근막이 달라붙어 있어서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둘째, 근육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힘을 내려고 해도 근막의 저항 때문에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셋째, 통증이 발생합니다. 근막에는 통증 수용체가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근막이 유착되면서 이 수용체들이 자극을 받아 통증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근막은 전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위의 유착이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깨가 아픈데 실제 원인은 목 뒤쪽이나 등 상부의 근막 유착인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실제로는 엉덩이나 허벅지 뒤쪽에 근막이 굳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제근막연구학회의 연구들을 보면 근막 유착은 만성 통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근막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서 유착이 더 쉽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막 유착의 문제는 일반적인 영상 검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MRI나 초음파 검사로도 미세한 근막 유착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 없음으로 나오지만 환자는 분명히 통증과 움직임 제한을 느끼는 거죠. 근막 유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들에 따르면 적절한 스트레칭과 근막 이완 기법, 그리고 규칙적인 움직임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막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수분 공급을 늘리고 콜라겐 섬유의 재배열을 유도하면 유착이 풀리고 근막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잘못된 자세의 반복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수십 년 동안 특정한 자세 패턴을 반복해 오셨습니다. 농사일을 하시면서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일하셨거나 사무직에 계시면서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앞으로 빼고 앉아 계셨거나 장사를 하시면서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서 계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생체역학 연구들을 보면 이런 자세들이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수십 년이 쌓이면 특정 부위에 누적된 부하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적응 능력이 있어서 잘못된 자세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근육은 과도하게 긴장되고 일부 근육은 약해지면서 불균형이 고착됩니다. 예를 들어 고개를 앞으로 빼고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를 수년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 뒤쪽 근육은 무거운 머리를 계속 지탱하려고 과도하게 긴장되고 목 앞쪽 깊은 근육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면서 약해집니다. 등 위쪽도 둥글게 굽으면서 가슴 앞쪽 근육은 짧아지고 등 근육은 늘어나서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조금만 무리를 해도 통증이 생기고 한번 생긴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계속 같은 잘못된 자세 패턴을 반복하면서 해당 부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면서 쉬어도 낮에 다시 같은 자세로 있으면서 근육과 근막에 스트레스를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자세 문제의 특징은 천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세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자세가 틀어지고 그 결과로 생긴 통증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의학과 운동치료 분야의 연구들은 이런 자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똑바로 서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근육의 불균형과 근막의 유착이 생긴 상태에서는 의지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서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몸을 재교육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 즉 근육 불균형, 근막 유착, 잘못된 자세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특정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되고 반대편 근육들은 약해지면서 근육 불균형이 생깁니다. 근육 불균형이 생기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근막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지고 이게 근막 유착을 만듭니다. 근막이 유착되면 움직임이 더 제한되면서 자세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운동재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 가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릎 주변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발목의 유연성, 엉덩이 근육의 힘, 골반의 정렬,
심지어 등과 어깨의 자세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이 꾸준히 운동하세요,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약이나 주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시거든요. 구조적인 손상이나 심각한 질병이 아닌 이상,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과 운동으로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 임상 연구들을 보면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 중 규칙적인 재활 운동과 자세 교정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통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기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병원 검사에서 뼈가 멀쩡하다는 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큰 구조적 손상이 없다는 뜻이니까 운동과 자세 교정만 잘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수술이나 강력한 약물 없이도 개선이 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 연구 결과와 임상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적절한 접근과 꾸준한 실천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통증이 생긴 지 얼마나 되었는지, 얼마나 심한지, 다른 건강 상태는 어떤지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 불균형과 근막 유착 문제를 해결하는 재활운동을 시작하면 처음 12주는 적응 기간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을 풀고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깨우는 과정이라 약간의 근육통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23주차가 되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덜 아픈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더 가벼운 느낌이다. 어깨를 돌릴 때 걸리는 느낌이 줄어들었다 같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4주에서 6주 정도 꾸준히 하면 더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일상생활 동작들이 한결 편해집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기, 높은 곳에 물건 꺼내기 같은 동작들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8주에서 12주 정도 되면 자세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거울을 보면 어깨 위치가 바뀌었거나 서 있는 모습이 전보다 꼿꼿해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즘 자세가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통증이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의 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앉으면 허리에 부담이 가는구나. 이 근육이 긴장되어 있을 때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 풀리는구나 하는 식으로 본인 몸의 패턴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 때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평생 병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재활의학 분야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환자 교육과 자가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한 경우 장기적인 결과가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치료실에서 전문가에게 받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스스로 매일 실천하는 운동과 자세 관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경우가 운동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의학적 검진은 계속 필요합니다.
다만 검사에서 뼈와 관절이 괜찮다고 나왔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근육, 불균형, 근막 유착, 자세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뼈는 멀쩡하다는데 왜 계속 아픈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 오늘 그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첫째, 뼈와 관절이 괜찮다는 것과 통증이 없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엑스레이나 MRI는 주로 뼈와 관절의 구조적 문제를 보는 검사이고 근육이나 근막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통증의 진짜 원인은 세 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의 불균형, 근막의 유착, 그리고 잘못된 자세의 반복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악순환을 만듭니다. 셋째, 이런 문제들은 적절한 재활운동과 자세 교정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병원 검사에서 큰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건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세요. 아픈 부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허벅지 앞뒤, 종아리, 엉덩이 스트레칭을 하시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 엉덩이,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세요. 갑자기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편안하게 1530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하루 10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허리가 아프시면 누워서 배에 힘을 주고 버티는 운동부터 시작하시고요. 하루 510분 본인이 할 수 있는 강도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자세를 의식하세요. 오래 앉아 계실 때는 일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펴주시고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서 있을 때는 체중이 양쪽 발에 고르게 실리도록 하시고 한쪽 다리에만 기대서는 습관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2030분 정도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걸으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어깨를 편 자세로 걷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근육과 근막이 적절히 자극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몸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3주는 꾸준히 하셔야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23개월 계속하시면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하기 어렵거나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재활운동 전문가나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받으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아픈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관리와 운동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뼈가 멀쩡하다고 했다면 오히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큰 손상이 없다는 뜻이니까 운동과 자세 교정만 잘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10분씩 스트레칭하기, 의자에 앉을 때 허리 세우기, 하루 한 번 동네 한 바퀴 걷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몇 주, 몇 달 후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부위가 아프신지, 어떤 내용이 더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부위별 재활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5가지 홈 운동, 허리 통증을 위한 5가지 홈 운동, 어깨 통증을 위한 5가지 홈 운동, 이렇게 실제로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동작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만든 감미가는 육수, 양념, 간을 하나로 담아서 시니어분들이 간편하게 건강한 한식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영양도 중요하니까 편하게 좋은 음식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 안전 문구.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별 증상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